안녕하세요. 건강365입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자라는 채소라고 불릴 정도로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 요오드, 칼슘, 미네랄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 장 건강, 갑상선 기능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질병 예방에 효과적이며 뼈 건강과 체중 관리에도 유익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역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 미역은 이미 1300년 전 고려시대부터 먹기 시작했다는 문헌상의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건강식품인데요. 도대체 이 미역에는 어떤 효능이 있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일까요? 미역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압 조절입니다. 고혈압은 중년 이후에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미역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혈액 속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큰 역할을 해서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면 장의 운동성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로 인해 변비가 잦아지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식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미역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노폐물을 흡착해 배출시키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을 건강하게 만들며 대장암의 위험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건강입니다. 미역에 풍부하게 함유된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로 이 호르몬은 체온 조절, 신진대사, 피로감에 깊이 관여를 합니다. 중장년 여성은 특히 갱년기 이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체중이 불어나고 무기력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역에 함유된 천연 요오드는 체내 흡수가 빠르고 부작용도 적어서 약보다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향상과 항암 효과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은 암세포를 찾아서 없애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을 강화해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미역도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먹었던 조합에서 오히려 그 효능이 반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미역의 효능을 반감시키는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고소하고 든든한 미역국을 만들기 위해 소고기를 넣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 조합은 우리 위장에 큰 부담을 주는 상극 조합입니다. 소고기는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소화가 오래 걸리는 식품인데 미역에 풍부한 식이섬유도 소화 속도를 더디게 만들어 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줄어든 60대 이상의 어르신들께는 이 조합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소화 기능이 저하된 노인층이 고지방 육류와 해조류를 함께 섭취했을 때 소화 시간이 평균 30% 이상 느려졌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미역국에 소고기 대신에 닭고기를 넣어보세요. 소화 부담이 적고 단백질 보충에도 좋아 노년층에게 괜찮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참기름입니다. 미역은 참기름에 볶아야 제맛이지 하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미역을 참기름에 볶은 뒤 물을 붓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것이 건강 측면에서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미역의 대표적인 성분인 요오드나 칼슘, 마그네슘은 모두 수용성인데 참기름과 같은 기름 성분이 이 영양소들의 체내 흡수를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양소가 제대로 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모두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미역 자체는 성질이 찬 음식인데 참기름은 열을 올리는 따뜻한 성질로
체온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은 발연점이 170도로 낮은 편이라 미역을 오랜 시간 볶게 되면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참기름에서 발암 물질이 발생하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와 미역을 함께 넣어 국을 끓이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조합 역시 칼슘 흡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미역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물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뼈 건강에 큰 손해가 되는 셈입니다. 뼈 건강 챙기려다 오히려 골다공증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조합이죠. 서울시립대 식품공학과에서는 미역과 두부를 동시에 섭취할 경우 칼슘의 흡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골밀도가 낮아지는 시기 어르신들에게는 무척이나 치명적인 조합이죠.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두부는 미역 없이 따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미역은 어떤 식품과 먹어야 그 효능이 2배가 될까요? 첫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에 달하고 열을 내려주는 성질이 있어 더운 날씨나 몸속 염증이 많은 분들께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특히 미역과 함께 오이 냉국으로 드시면 더위로 인해 떨어진 식욕을 끌어올리고 체내의 노폐물과 열기를 동시에 배출할 수 있어 건강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역은 해조류 특유의 미네랄과 식이섬유로 장을 청소해주고 오이는 칼륨과 수분으로 신장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 둘을 시원한 국물에 넣어 냉국으로 즐기면 몸속 온도를 조절해주고 위장의 부담도 적어 여름철 대표적인 노년 건강식이 됩니다. 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오이와 미역을 함께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내 염증 수치와 부종 지수가 각각 2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땀이 많고 갈증이 자주 나는 어르신들께 미역 오이 냉국 한 그릇은 몸속을 청량하게 씻어주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입니다. 두 번째는 홍합입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보석 같은 홍합은 단백질, 철분, 아연, 셀레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면역력 향상과 빈혈 예방,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역과 함께 먹었을 때 갑상선 건강을 챙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미역은 요오드가 많지만 이 요오드가 체내에서 갑상선 호르몬으로 잘 변환되기 위해서는 아연과 셀레늄이 필수인데 이 영양소들이 바로 홍합 안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미역과 홍합을 함께 섭취한 노인군은 갑상선 기능 저하율이 25% 줄고 피로감 지수도 뚜렷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파입니다. 파는 너무 흔한 식재료라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는 강력한 항균, 항염작용을 하며 몸속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미역과 함께 먹었을 때 그 효과는 배가 되는데 미역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께는 속을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파의 따뜻한 기운이 이를 중화시켜 위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즉 파는 미역의 성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균형의 열쇠인 셈이죠. 또 파에 포함된 알리신 성분은 미역의 미네랄 흡수를 촉진시켜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줍니다. 2018년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연구에서는 파를 함께 넣은 미역국이 일반 미역국보다 소화불량 환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반응을 유도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역국에 파를 송송 썰어 넣는 작은 습관 하나가 위장 보호, 소화 촉진, 면역 증강의 3가지 효과를 동시에 만들어낸다고 하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양파.
하지만 이렇게 좋은 양파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되어 신장이 망가지고 심하면 위암까지 걸릴 수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양파의 효능을 알아보고 이어서 양파가 내 몸에 독이 되는 위험한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관 청소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혈압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최근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성인의 48%가 고혈압을 앓고 있을 정도로 발병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져서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파를 먹으면 이걸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속 혈관에 쌓이는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을 낮추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양파 속 알리신 성분도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가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양파 하나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혈압 조절, 심혈관 질환 예방, 동맥경화 예방까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밥만 먹으면 졸리고 저녁엔 손발이 저리시진 않나요? 이런 증상이 바로 당뇨 초기 증상입니다. 당뇨는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미리 조절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식후 혈당이 평균 15%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생양파를 먹으면 효과가 더욱 좋은데요. 물론 너무 맵고 자극적이면 속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언젠가 앞집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예전엔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났는데 요즘은 한 번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까봐 겁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르신들도 이런 고민 공감하시죠? 연세가 들수록 골밀도가 낮아져서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문제는 한 번 골다공증이 생긴 후에는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파가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스위스 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속 퀘르세틴 성분이 뼈를 약하게 만드는 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또 양파를 꾸준히 섭취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골밀도가 5%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양파를 매일 꾸준히 먹으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릎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양파를 꼭 챙겨 드세요.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날씨가 쌀쌀해지거나 환절기가 되면 감기 자주 걸리시죠? 그런데 예전엔 감기 한 번 걸려도 금방 나았는데 요즘은 한 번 걸리면 한 달은 예사로 가고 간혹 폐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연세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양파를 한번 드셔보세요. 양파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식품입니다.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힘을 길러주게 되죠. 양파 속 항산화 성분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양파 껍질을 우려낸 차를 마시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껍질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아서 염증을 억제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파는 알맹이뿐만 아니라 껍질까지 버리지 말고 꼭 활용해 보세요. 어르신들 이제 양파가 어디에 좋은지는 다들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양파가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양파의 부작용 첫 번째는 바로 위장장애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혹시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거나 밥만 먹으면 가스가 차고 트림이 심하게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연세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음식 소화를 예전처럼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양파를 생으로 많이 먹으면 위산을 과다하게 분비시켜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유발하게 됩니다. 양파 속의 특정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게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이 쓰리거나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생양파를 섭취한 분들은 위산 역류와 소화불량 증상이 무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은 양파 섭취 후 속쓰림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양파를 드실 때 생으로 먹는 대신에 볶거나 쪄서 드시고 양파 한 개를 4등분 하시어 하나씩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두 번째는 저혈압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고혈압이 아니라 오히려 저혈압으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어지럽고 머리가 띵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양파를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혈관 건강에 좋지만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양파 속 특정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면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이미 혈압이 낮은 분들이 양파를 과하게 섭취하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양파를 과다 섭취하지 마시고 하루 반 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신장 건강 악화입니다. 요즘 부쩍 몸이 붓고 소변이 자주 마려우신 분이 계시다면 양파는 당분간 드시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르신들 신장 건강은 연세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파 속 칼륨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원래 혈압 조절과 근육 기능에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체내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슘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슘 혈증이 심해지면 근육경련, 심장박동 이상, 심한 경우는 심정지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양파를 드시기 전에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칼륨이 줄어들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개를 전부 드시지 마시고 절반 이하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혹시 양파를 드시고 입안이 간질간질하거나 목이 따끔거리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이런 증상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분이 계시다면 양파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니 즉시 섭취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을 무시하고 계속 드시면 양파 속 단백질과 황화합물 성분이 체내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유발하여 가려움증,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익힌 양파는 알레르기 반응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생양파보다는 익혀서 드시고 가려움이나 두드러기가 생긴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양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찰떡궁합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혈압 조절 잘 하라고 하는데 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을 겁니다. 이럴 때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마토 속 라이코펜이 더해지면 혈관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심장병 위험이 26%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퀘르세틴과 라이코펜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넣어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간단하지만 혈관 건강에는 최고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어르신들 요즘 감기 한번 걸리면 잘 낫지도 않고 예전보다 훨씬 오래 가시죠. 이럴 때 양파와 생강을 함께 먹으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납니다. 반면 생강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실제로 양파와 생강을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독감 바이러스에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생강차에 양파즙을 살짝 넣어 마시면 감기 예방에 최고이고, 양파와 생강을 함께 볶아 반찬으로 활용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 완화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혹시 관절이 뻣뻣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증상입니다.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무릎이나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양파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드시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양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관절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올리브 오일은 진통 효과와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관절염 발생 위험이 30% 이상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양파 속 퀘르세틴이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함께 먹으면 관절 건강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양파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관절 건강에도 최고입니다. 어르신들 한약도 궁합이 맞아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음식도 함께 먹으면 상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파와 상극인 식품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어르신들 예전에 감기가 걸리면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드시거나 양파즙과 섞어 드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꿀도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지만 양파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유황 성분이 풍부해서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꿀에는 강한 효소 성분이 있어서 위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오히려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소화불량, 속쓰림,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위산이 과다 분비될 경우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위 점막이 손상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이 양파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먹는 생선입니다. 어르신들 생선 좋아하시죠? 고등어나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많이들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선을 양파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강한 황화합물 성분이 있는데 생선 속 단백질과 결합하면 체내에서 독소를 생성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소가 체내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서도 황화합물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고등어와 꽁치를 양파와 함께 조리하는 것은 피하시고, 양파를 넣은 생선구이도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들수록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양파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파는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우유는 위산을 중화하는 성질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 소화 과정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우유 속 칼슘과 양파 속 황화합물이 결합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황 성분이 칼슘 흡수를 20% 이상 저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 뼈 건강을 위해 드시는 우유의 효과가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는 뜻이죠.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먹고 바로 우유를 마시는 것은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시고 한두 시간 후에 우유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돈 500원짜리 오이를 먹었더니 근육이 짱짱해지고 혈관이 튼튼해졌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이 냉국이나 오이 피클로 먹는 단순한 식재료인 줄 알았던 분들 깜짝 놀라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2배가 되는 식품, 그리고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바로 고혈압 조절입니다. 오이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혈압 상승을 중화시켜주는 채소죠. 고혈압은 특히 50대 이후에 많이 생기고 조절이 안 되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식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고혈압 학회에서는 오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아진다는 효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당 관리입니다. 노년층에게 있어 당뇨는 거의 모든 분이 겪는 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엔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많고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와 수분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서 간식이나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오이를 당뇨 환자에게 권장하는 식품으로 소개하고 있을 만큼 효과가 있는 채소입니다. 세 번째는 부종 제거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발이 퉁퉁 붓고 신발이 안 맞는 경우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오이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나 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밖으로 빼주는 작용, 즉 이뇨작용을 도와줍니다. 또 칼륨 덕분에 체내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어 신장에도 부담이 적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께도 안전하고 유익한 채소입니다. 몸이 붓는 이유는 신장이 피로하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오이는 이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좋은 천연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살은 잘 찌고 잘 안 빠지는 이유, 바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몸은 덜 쓰고 열을 덜 내기 때문에 뱃살로 가기 쉬운 거죠. 이때 오이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수분과 식이섬유는 많아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에 오이를 드셔보세요. 특히 저녁 시간대 간식 대신 오이 몇 조각을 드시면 속은 편안하고 체중도 덜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유럽 비만학회에서는 중년 이상 성인에게 하루 오이 1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이에는 비타민C와 실리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속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성분인데 나이가 들면 줄어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이는 이걸 막아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노화로 인한 기미나 검버섯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안에서부터 화장품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인 셈이죠. 이렇게 5가지나 되는 오이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따로 건강보조식품을 챙기지 않아도 오이 하나만 잘 먹으면 몸속 정화, 피순환, 혈압과 혈당 관리, 피부 회복까지 잘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이는
어떤 식품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오이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땅콩버터입니다. 오이와 땅콩버터?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이 조합이 특히 미국에서는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이의 수분과 땅콩버터의 고소함이 만나면 맛도 좋고 무엇보다 혈당 안정, 에너지 보충,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오이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6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땅콩버터는 하루 한 큰술 정도 무가당, 무첨가 제품으로 골라서 드시고 오이에 찍어 간식처럼 드시면 당도 낮고 포만감은 높은 건강 간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하루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건강 과일입니다. 여기에 오이를 곁들이면 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훨씬 더 효과적인 조합이 됩니다. 오이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장내 유익균을 살리는 섬유소가 들어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노령기에 흔한 변비나 장 무력증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두 식품 모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서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사과 반 개, 오이 반 개를 잘라서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오이와 사과를 같이 먹은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30% 더 빨라졌고 변비로 고생하던 증상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오이는 둘 다 샐러드로 많이 드시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맛이 잘 어울리는 것뿐 아니라 이 둘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이게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이의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이 둘을 같이 먹으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강 조합이 되는 거죠.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께는 하루 한 끼 이 조합의 샐러드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익히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이 조합을 연구한 바가 있는데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먹은 실험군은 단독 섭취군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정도 더 낮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 토마토, 땅콩버터와 오이는 단순한 맛있는 조합이 아니라 몸속에서 각자의 장점이 서로를 도와주는 건강 시너지 조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오이도 다음의 식품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됩니다. 오이와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대부분의 샐러드에 오이와 당근을 함께 넣어 먹는데 몸에 해롭다니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이 두 채소는 영양학적으로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유는 바로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당근 속의 비타민C를 파괴해버립니다. 즉 몸에 흡수되어야 할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허비되는 거죠.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이 중요한 비타민이 거의 흡수되지 못합니다. 특히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피부가 얇아지고 기미가 자주 생기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 과일이죠. 변비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와 오이를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오이도 칼륨이 많고 바나나도 칼륨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면 몸속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 평소에 소변이 잘 안 나오신 분들은 몸속에 칼륨이 쌓여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근육이 저리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조합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중장년 이후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 중에는 좋은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왜 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영양소 과다입니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어서 생긴 질병인 셈이죠.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오이 무침, 오이 피클 많이들 드시죠? 특히 입맛 없을 때 새콤하게 무쳐 먹는 오이 요리는 여름철 단골 반찬입니다. 그런데 오이와 식초는 체질상 궁합이 맞지 않는 조합입니다. 오이는 차가운 성질,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는 성질인데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위장을 지나치게 자극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속이 튼튼해서 괜찮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이 과하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오이와 식초를 같이 먹었을 때 속이 쓰리고 트림이 나고 더부룩함이 생기는 분들은 이미 위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초와 오이를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거나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치고 혈압이 들쑥날쑥해 고민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예전 같지 않아서 기력은 점점 쇠약해지고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과 걱정을 한 번에 싹 날려줄 수 있는 장수 과일이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단순히 달콤한 여름 과일이 아니라 나이가 들며 약해지는 몸을 보살펴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이 준 천연 보약입니다. 아주 먼 옛날 중국 신화 속에는 신선들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복숭아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로 서왕모가 가꾸는 반도도라는 복숭아로 3000년에 한 번만 열리는 신비한 과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복숭아를 한 입만 먹어도 1000년을 살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신이 선택한 과일이라 불릴만 합니다. 서왕모는 이 복숭아가 열릴 때마다 하늘의 신들과 선인들을 초대해 반도연회라는 장수의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설 속에서도 특별한 복숭아, 오늘날에도 그 효능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4가지 주요 효능이 숨어 있으며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숭아의 효능은 물론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복숭아의 효능을 200% 높여주는 찰떡궁합 음식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피부, 혈관, 뇌를 지켜주는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복숭아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항산화란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 몸속에 생기는 유해한 활성산소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종의 몸속 청소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성분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혈관이 막히며 뇌 기능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얼굴빛이 맑아지고 눈의 침침함도 줄어들며 무엇보다 뇌세포가 보호되어 기억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2023년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3개월간 복숭아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항산화 지표가 무려 20% 이상 상승하고
피부 및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호전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복숭아는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덕분에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복숭아는 100g 기준 88g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 공급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이 느려지고 변비가 자주 생기는데 복숭아를 아침 공복에 한 개씩 섭취하시면 뱃속이 편안해지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식욕 저하와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데 복숭아는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도와 장 건강까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복숭아는 뱃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 부위이자 장 속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숭아에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며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우리 식습관에서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특히 고혈압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복숭아에 들어있는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켜주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2019년 브라질의 한 임상실험에서는 하루에 복숭아를 한 개씩 2주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정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복숭아는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복숭아는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복숭아에는 콜린이라는 성분과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돕고 뇌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뇌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와 같은 노년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복숭아 음료를 8주간 섭취한 그룹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평균 15%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복숭아는 단순히 그 과일 이상으로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귀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복숭아도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천천히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복숭아와 우유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복숭아 우유를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 조합은 위장에 좋지 않습니다. 복숭아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과 결합하면 위 속에서 덩어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덩어리는 위장에서 소화되기 어려워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꺼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와 우유를 함께 섭취한 실험군이 우유만 섭취했을 때보다 위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25% 이상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유당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더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와 우유는 가능한 한 따로 시간 차이를 두고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복숭아와 토마토는 둘 다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과일과 채소로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샐러드나 주스, 간식 형태로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식품을 동시에 드시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그다지 이롭지 않습니다. 토마토는 산성 성분이며 복숭아도 유기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산성식품 두 가지가 동시에 위에 들어가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위염이 있거나 속쓰림을 자주 겪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조합이 위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은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잘 되는 반면 복숭아처럼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은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오히려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고 장에서 빠르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숭아의 수분 흡수는 줄어들고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속이 약하거나 위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복숭아와 토마토는
가급적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일 때입니다. 복숭아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고혈압약 중에서는 이미 체내 칼륨 수치를 높이는 약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ACE 억제제나 이뇨제 계열의 고혈압약은 혈중 칼륨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복숭아처럼 칼륨이 많은 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체내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이 저리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 위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60대 이상 환자가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다량 섭취했을 때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확률이 2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복숭아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하며 가능하다면 주치의와 상담 후 복숭아를 드시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니 이제 복숭아와 상극인 식품은 확실히 아셨을 테고, 그럼 도대체 어떤 식품과 같이 먹어야 그 효능이 200% 올라가는지도 궁금하시죠? 참, 제가 오늘 와이프하고 시간이 좀 있어서 근처 시장에 들렸더니 과일 가게에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나 하고 슬쩍 지켜봤더니 싱싱하고 맛있는 복숭아 많이들 사가지고 가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시간 내셔 가까운 마트나 시장에 한번 들리셔서 제철 복숭아 많이 사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바쁘신 분들은 영상에 여러 가지 복숭아를 태그해 놓았으니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숭아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복숭아에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고 요거트에는 유익균이 많으니 둘을 함께 먹으면 장 속 환경이 깨끗해지고 배변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복숭아 슬라이스 몇 조각과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지나치게 배부르지 않아 하루가 편안하실 겁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은 60세 이상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복숭아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게 했고, 그 결과 4주 만에 장내 유익균 비율이 30% 이상 증가하고 장내 변비 증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숭아와 요거트는 노년기에 만성 변비를 예방하는 데 있어 최고의 짝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복숭아에 들어있는 콜린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기억력 유지와 뇌 기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 이것저것 잊어버리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고 느끼시는 어르신들에게 강력하게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와 호두를 함께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그렇지 않은 실험군보다 평균 18%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숭아는 뇌세포 간 혈류를 도와주고 호두는 뇌세포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 두 식품은 기억력 저하 예방에 있어 훌륭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복숭아 역시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항산화 과일이므로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 쌓인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작용은 단순히 피부 미용뿐 아니라 혈관 건강, 노화 방지, 면역력 유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항산화 식단이 치료와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에게 복숭아와 녹차를 함께 섭취하게 한 결과 항산화 수치가 기존보다 40% 이상 증가하였고 혈압과 혈당 수치 역시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려내지 않은 녹차와 복숭아 한두 조각을 같이 드시면 입안도 깔끔하고 부담도 없습니다. 요즘 따라 시야가 흐릿해지고 밤에 자주 뒤척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식욕이 줄거나 속이 더부룩하신 분은요. 이런 증상들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넘기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과일 하나면 이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살구입니다. 살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시청자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렇게 살구가 우리 몸에 좋은지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살구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눈 건강 보호입니다. 살구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눈의 망막과 수정체를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베타카로틴은 이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안과연구소에서는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발병률이 25%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시력 저하로 독서나 TV 시청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두 번째 효능은 뼈 건강 강화입니다. 살구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뼈를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무기질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노인성 골다공증의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해마다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데 골밀도가 낮아지면 단순한 미끄러짐도 큰 골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2017년 국제골다공증재단의 보고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3명 중 1명, 남성의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관련 골절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뼈를 위한 자연식품인 살구는 매일 섭취해도 좋은 건강 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면증 개선입니다. 요즘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새벽에 자꾸 깨는 증상이 잦아지셨다면 이것도 살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살구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과 수면요도에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이 포함되어 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자연스러운 수면요도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만성피로,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 수면학회에 실린 연구에서는 크립토판이 풍부한 식품 섭취가 노년기 수면의 질을 현저히 개선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저녁 간식으로 살구를 하나 챙겨 드셔보세요.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살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며 변비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장 운동이 느려지고 약물 복용이 많아지면서 만성 변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식이섬유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유해균 증식을 막아줍니다. 2018년 유럽 임상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식이섬유를 5g만 추가해도 변비 증상이 30% 이상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물 한 컵과 살구 몇 알, 이것만으로도 장 건강을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니 살구가 건강에 좋은 건 이제 다들 아셨을 테고, 혹시 이 살구의 효과를 몇 배나 더 높여주는 식품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들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살구와 궁합이 좋은 3가지 식품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살구와 찰떡 궁합입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세포를 활성화하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살구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오메가3가 만나면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는데 이럴 때 살구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15년 미국 영양학회지의 발표된 연구에서도 오메가3와 베타카로틴을 함께 섭취한 노인층이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내 환경을 정돈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살구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장 건강에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됩니다. 변비나 가스 차는 증상, 복부 팽만감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바로 이런 분들께 요거트와 살구의 조합은 자연 치유에 가까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유산균은 살구 속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아 더 활발히 활동하며 유익균을 늘려주고 해로운 균의 성장을 억제하게 됩니다. 2020년 국제장내미생물학회지에 따르면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한 그룹은 단일 섭취군보다 배변 활동이 40% 이상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거트 한 컵에 잘게 썬 살구 몇 조각을 넣어서 간식처럼 드시면 장이 편해지면서 소화력도 향상되는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면역력 강화와 항균 작용으로 널리 알려진 자연의 보물입니다. 살구와 꿀을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작용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감기 예방, 호흡기 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항염 효과도 있어서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께도 좋은 조합이 됩니다. 단맛이 더해져 먹는 즐거움까지 더해주니 꾸준히 섭취하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꿀 속의 폴리페놀과 살구의 카로티노이드는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몸속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2016년 영양생리학 저널에 실린 실험에서도 꿀과 항산화 성분이 병행 섭취할 경우 면역력 수치가 평균 35% 이상 상승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감기 잘 걸리시는 어르신들이나 약 없이 면역력 강화를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 잘게 썬 말린 살구 이렇게 넣어서 드셔보세요. 목도 부드럽고 속도 정말 따뜻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구의 좋은 효능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게 되셨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같이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식품이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살구와 절대로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식품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이 높고 소화가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식품입니다. 거기에 살구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먹게 되면 소화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특히 살구의 유기산과 돼지고기의 지방이 위산 분비를 자극하게 되면서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위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곧장 복부팽만, 트림, 설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전통의학회지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산성과일류를 함께 먹는 것이 위장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을 드신 후 후식으로 살구를 먹었다면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앞으로는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금기 조합은 바로 감입니다. 감과 살구는 모두 단맛이 강하고 수렴 성분인 탄닌을 포함하고 있어 위 안에서 음식이 뭉치고 소화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은 위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이 있어 살구의 유기산과 만나게 되면 소화 효소 활동이 억제되고 위장 내에서 미숙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석입니다. 위석은 심하면 장폐색이나 복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태로 노년층에서는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4년 일본 위장병 학회지에 따르면 감과 산성과일을 함께 먹은 후 위석이 형성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으며 고령자의 경우 소화기관의 연동 운동 저하로 인해서 문제가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감과 살구, 겉보기에는 둘 다 건강식품 같지만 실제로는 함께 먹지 말아야 할 금기 조합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과일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데요. 살구와 우유는 절대로 함께 드셔서는 안 됩니다. 살구에는 다량의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어 위 내에서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 응고를 촉진시켜 위산 과잉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통, 복부 백만감, 심지어 메스꺼움과 설사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락토스 분해 효소가 부족한 노년층은 이런 문제를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며 우유 속 유당과 살구의 산 성분이 만나면 유당불내증 증상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2019년 유럽 소화기 내과 저널에서도 과일과 유제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복통과 소화불량 위험이 훨씬 증가한다는 통계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유와 살구는 따로 드셔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